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스스로 파기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아침에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뒤에서 북한의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의 주장대로 화성 17형 발사가 성공을 했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 썼던 북한의 ICBM 중에서 추력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 11월에 썼던 화성 15형의 ICBM급이고 네. 사거리가 한 13,000km로 추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고도가 4,475km까지 그러니까 4,500km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200 북한 말로는 48.5km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당시 화성 15형이 이제 백두산 계열의 엔진 2개를 달고 있었는데 이게 4개거든요. 그럼 단순히 1단 추력만 본다고 그러면은 화성 15형보다 2배나 커진 거고요. 그러니까 화성 15형이 이제 추정이지만 13,000km 정도의 사거리로 본다고 그러면 네. 이번의 경우는 추력만 보면은 15,000원에서 한 17,00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구상 대부분에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물론 이걸로 인해서 그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정상 각도로 발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재진입이나 또 목표물까지 시험 유도는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든 간에 가장 진보된 형태의 ICBM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량에서 발사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렇죠. ICBM은 저렇게 차량이 연결된 상태로 발사한 적이 없어요. 아. 세워놓고 차량이 이탈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량과 결합된 상태에서 발사했다는 얘기는 더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이 진보했다는 거죠. 저건 최초의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장면을 공개를 하면서 또 다른 홍보 영상을 공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뭐 영화 홍보 영상의 한 장면인 것처럼 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이렇게 뭔가 긴박해 보이는 배경 음악과 함께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등장하고 있는 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의 이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대내 선전 매체잖아요, 조선중앙TV가. 이런 모습까지 같이 이제 뭔가 편집을 해서 영화처럼 막 만들어냈다는 건 뭔가 이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저 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안 하거든요. 바이든도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저에게는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내에 잘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내부 첩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만 본다고 그러면 아사자가 속출했던 고난행군 계획과 유사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전환하는데 북한은 안 되거든요. 집단 면역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북중 교역도 재개가 됐지만 지금 물자가 오고 가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안 들어오거든요. 또 집을 능력도 없고 식량 상황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곧 4.15 김일성 주석 110주년이고 본인 집권 10년 이제 총비서 취임 10년 되는데 네. 지금 내놓을 성과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 정치예요. 끊임없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권위가 튼튼하다 그러면 저런 영화를 찍을 필요가 없죠.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보기엔 뭔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뭔가 이런 모습인데 반대로 좀 해석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입지가 좁기 때문에 저런 걸 만든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지 메이킹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군 당국에서는 지금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는 발언을 그대로 믿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기존에 있었던 화성 15형 발사 사진을 좀 편집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합참이 주장을 하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북한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실험과 ICBM 발사 같은 게 결국 북한 주장이 옳았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일단 6,248.5km의 고도라는 얘기는 화성 15형의 그 트윈 엔진 2개만 가지고는 도달하기 어려운 고도고요. 아무리 무게를 줄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노동신문에 분명히 화성 17형이라고 그랬고 김정은 위원장이 친필 서명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일에 속여서 발사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화성 17형을 발사했는데 이전에 쐈던 좀 더 좋은 장면을 편집했을 수는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황상 봤을 때 화성 17형의 발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러나 아까 뭐 영화 찍은 것처럼 화면 예. 편집을 위해서 멋있는 장면을 옛날 거 하나 넣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 화성 15형을 쏘고 화성 17형으로 얘기했을 가능성보다는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화성 17형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ICBM을 발사했고 이걸 북한 스스로도 인정을 한 상황이다 보니 모라토리엄 선언을 4년 만에 파기한 경우가 된 거잖아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노리고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보세요? 이미 예고가 돼 있었죠. 왜냐하면 하노이 2019년 2월 결렬 이후에 예. 연말까지 시간을 주고 새로운 길 간다고 그랬거든요. 정면 돌파전.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1년 기다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년 끝나고 나서도 아무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 달에 이미 자력갱생과 이 국방력 강화를 선언했고 올 1월 달에 집중적인 무력 시위, 그다음에 모라토리엄 파기, 그다음에 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패턴으로는 중저강도의 압박으로는 미국의 행보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미 국면전을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결이라는 말도 어제 나온 게 아니라 네. 1월 달에 정치국회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다 이미 예고된 대로 지금 로드맵을 이행해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아무래도 화성 17형이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 또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서 강경해요. 그리고 강경한 게 지금 사실은 손해를 안 보고 있거든요.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장에서 북한이 도발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양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강경 대응으로 나오긴 나올 텐데. 네. 네. 그러나 일단 안보리에서는 러시아가 동의를 안 할 거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아마 중국은 아마 기권 정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추가 제재한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추가 제재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료 트리거 조항이 있지만 네. 그건 아마 러시아하고 중국이 찬성을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제재로는 이제 거의 제재는 사실 최강의 제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미연합훈련, 야외기동훈련,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꺼려하는 이 괌에 있는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배치한 블루라이트닝 훈련 아마 이런 정도가 다음 수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양측 다 북한도 무한정 도발을 한다는 건 부담이고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건 또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대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양측 다 대화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 물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접촉면을 최근 들어 계속 높이고는 있습니다만 ICBM 발사는 사실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017년에도 ICBM 발사 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함께 이제 또 찬성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ICBM을 발사를 한 걸 두고도 이제 찬성을 계속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일단 러시아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든 안보리에서 미국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어느 경우든.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미 극단적으로 거의 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는 아마 어느 경우든 러시아는 찬성을 안 할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딜레마죠. 이 북한 문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그 부담이 중국에게도 전가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ICBM을 쏘면 관련국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비 경쟁이 일어나듯이 우리 역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안보 비용이 중국도 늘어나요. 심지어 대만까지도 군비 증강에 나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좋아할 리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기권 정도 하지 2017년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그때는 북한을 막을 수가 있었지만 네. 지금 이미 핵능력을 거의 가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미국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안보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추가 제재할 게 없어요. 지금 유리 트리거 조항을 더 막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인도적인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로는 사실은 최강의 제재 국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통화에서 이 대북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원론적인 수준에서
북한은 이제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관련국들의 정치적 대화 이 입장이거든요. 중국은요. 그렇게 보면 중국도 사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한반도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지금 바이든식의 동맹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여기 한국이 완전히 강하게 빨려 들어가 버리면 중국으로서는 사실 한반도에 레버리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경해 보이지만 중국에게 한국은 필요한 존재거든요. 공급망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역시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원론적인 수준에서 협력 관계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